49페이지를 먼저 봐주십니다. 49페이지 보시게 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입니다. 1번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권자 양가로 1번입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 군수의 신청에 따라 결정한다. 그래서 시도지사 추천했습니다. 그리고 단서 찾았습니다. 다만 서울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경우에는 가로 속에 대도시시장이 직접 결정한다. 대도시시장 줄쳐 놓습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 예외입니다. 동그라미 1번 시장 군수가 결정하는 경우로서 시장 군수가 위반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의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지구 단위 계획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되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 가로 해놓습니다. 용도지구 폐지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시장 군수가 직접 결정할 수 있습니다. 가로 속의 이야기는 천천히 해나가십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입니다. 다음 각호의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한다. 4호 도시군 관리 계획 4번 보시게 되면 수산자원보호구역 찾으셨죠. 저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하게 됩니다.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위반한 도시군 관리 계획, 2번 개발제한구역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 3번 국가계획과 연계가 필요한 국가계획과 연계 가로 해놓습니다. 시가화 조정구역, 시가 조정구역 추천했습니다. 지정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은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하게 됩니다. 49페이지입니다. 49페이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5번 우리 교재에 입지 규제 제소 구역 지정 변경과 입지 규제 제소 구역 계획은 2018년 1월 1일 날 법을 개정하여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5번이 들어가 있지만 5번은 없는 걸로 생각하시고 1번, 2번, 3번, 4번이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특광 시군을 단위로 수립하는 집행계획인데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도시군 관리 계획 위반하면 직접 결정하게 됩니다. 지금 지방 분권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집행은 지방자치단체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에 속한 시장 군수가 도시군 관리 계획을 위반하게 되면 누가? 도지사가 결정하게 되고 도에 속한 시장 군수 중에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 우리 남양주의 경우에는 남양주 시장인 대도시장이 직접 결정하게 됩니다. 예외적인 결정권자로서 국토교통부 장관과 시장 군수가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잠깐 확인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사항은 괜찮으시겠습니까? 제가 수업을 잘 못해가지고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저도 잘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 우리 공부하다 보면 열심히 해야 되는 것과 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열심히는 나중에 합격하시고 대학 가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합격하시고 돈을 충분히 버시게 되면 건국대 부동산 학과가 있거든요. 대학원 있는데 거기에서 공부하시면 되시고요. 지금은 잘하는 게 필요합니다. 잘하는 것은 시험에 나올 것만 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29회 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사항,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결정하는 것과 장관이 결정하는 사항, 그걸 시험에 물어봤습니다. 올해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논다에 글을 주셔야 됩니다. 안 나옵니다. 다만 우리 확인 차원에서 모의고사에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봐나가시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장관보다 낮은 시도의사 대도시장이 결정하는 것은 말도 안 되죠. 장관 입안 사항은 자기보다 낮은 사람이 결정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장관이 입안한 사항은 누구만?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개발 제한 구역을 함께 보셨는데, 이 개발 제한 구역은 규제가 심한 것으로서 이 개발 제한 구역이 새로 결정되게 되면 토지의 가격이 10분의 1 토막이 납니다. 반 토막이 아니라 그냥 10분의 1만큼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변경을 시도지사에게 맡기게 되면 아마 임기 중에 시도지사 중에 개발 제한 구역 새로 지정하는 분 없습니다. 그리고 개발 제한 구역 지정했다면 아마 주민 소환 절차에 따라 해임시킬 것 같은데요. 다음에도 선거에 당선되기 위해서는 정치적 부담 많은 개발 제한 구역의 지정 변경은 오직 누구만?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개발 제한 구역과 유사한 제도가 시가화 조정 구역입니다. 시가 조정 구역을 2002년도에 신설했을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할 수 있었는데, 이 시가 조정 구역의 결정권을 시도지사가 그렇게 욕심냈습니다. 그래서 법을 개정하여 시가 조정 구역의 원칙적인 결정권자로 시도지사를 정해놨고, 국가계획과 관련된 시가 조정 구역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도록 시가 조정 구역제를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이 시가 조정 구역에 대한 법령 개정 이후 시도지사 중에 시가 조정 구역 지정해 본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왜 욕심을 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국가계획과 관련된 시가 조정 구역의 결정권은 오직 누구만? 국토교통부 장관만. 국가계획이란 말 없다면 누가? 시도지사. 시도지사가 시가 조정 구역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보시는 것으로서 해양 수산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는 수산 자원 보호 구역은 해양수산부 장관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장관이 결정권자인 반면 이 네 가지를 제외한 입지규제 제소구역, 그리고 우리 용도구역정의 계시수도 기억나시죠? 계시수도. 도시 자연공원구역의 결정은 누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권자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정권자가 다른 거 찾으라고 하면 올해 시험 내었을 때 입지규제 제소구역 대신 수산자원보호구역 들고 틀린 정답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이번에 배정했다면 이의 신청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장관급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총 몇 개이다? 4개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는 5번이 있지만 5번은 2018년 1월 1일 법을 개정하여 입지규제 제소구역의 지정권은 누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행사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것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시장 군수가 입안한 때 시장 군수도 직접 결정할 수 있다. 그 정도까지만 봐놓습니다. 다만 얘는 29회 때 시험에 냈기 때문에 30회 때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게 결론입니다. 그래서 다른 시험거리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입안권자와 결정권자에 대한 충분한 내용을 파악하셨고,
42페이지로 다시 돌아가십니다. 29회 때 시험에 출제되었지만 다시 출제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입안 제한입니다. 입안 제한은 제한이란 말을 쓰게 되면 행정청이 제한한다, 비행정청이 제한한다. 비행정청. 그래서 요청이라면 행정청이 상급관청에 부탁하는 것을 말하고, 제한이란 법률 용어는 비행정청이 부탁하는 것을 입안 제한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해도 연속해서 출제될 수 있는 저 입안 제한에 관한 내용을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절차와 관련되어 입안권자 행정청이고 결정권자 행정청이라는 것 각각 보셨습니다. 이제 입안 제한에 관한 내용을 함께 보십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입안 제한과 관련된 대상 무엇인지 이 대상을 함께 보셔야 됩니다. 이 대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6가지가 있었습니다. 1번과 2번은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입니다. 용도구역의 지정 변경입니다. 만약 내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 비도시 지역인 농림 지역인데 그 땅을 도시 지역 중에 상업 지역으로 바꿔달라 입안 제한하게 되면 속 들여다 보이지 않습니까? 나 부자 만들어 달라 그런 요구이거든요. 이것은 공익에 부합한다, 사익에 부합한다. 사익에 부합합니다. 사익에 부합하는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 제한은 허용할 수 없습니다. 공익에 부합하는 것만 가능하기 때문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의 지정 변경을 입안 제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3번 우리 보시면서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기반설은 우리가 남양주에 생활하면서 생활에 꼭 필요한 필수 시설을 말하는데 학교 만들어 달라, 병원 만들어 달라. 최근에 유치원과 관련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그런 유치원 만들어 달라. 그러한 요구하는 것을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이라 합니다. 이런 기반설이 남양시장은 인지하지 못하지만 우리 시민들이 먼저 인식할 수 있죠. 그걸 만들어 달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설 설치 정비 개량에 대해서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다 모르지만 우리 남양주시는 위성 도시입니까? 자급자족 가능한 도시입니까? 위성 도시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양주시는 천마산이라고 하는 행정관할구역 중심에 군립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저 군립이라는 것보다는 지금 남양시지 않습니까? 언젠가 시립으로 바꿔달라고 좀 요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제가 남양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던 것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천마산이 남양주 행정관할구역의 중심에 떡 버티고 있기 때문에 천마산이라고 하는 자연환경 보호 그리고 서울과 관련된 교통 기능 확보하면서 유성 도시로서의 배드타운으로서의 기능을 최초에 가졌던 것이 남양주입니다. 다만 우리 남양주에도 일자리 많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최근 구리와 남양주를 연결하는 테크노밸리를 새로 지정했고 서울에 붙어있는 여러 도시 중에 대기업이 입지하지 않은 곳이 있다면 아마 남양주시가 대표적일 겁니다. 그래서 이 남양주에 4대 그룹 중에 한 곳이라도 들어와 주게 된다고 하면 그만큼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도시로 성장, 발전할 수 있습니다. 일자리 필요하죠. 일자리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산업, 유통, 개발, 진흥, 지구를 만들어 달라 입안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련되어 우리 5번에는 지구 단위 계획구역과 지구 단위 계획이라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주택을 만들거나 또는 공장을 만들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구역 지정,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도시군 관리 계획 입안해 달라 부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가 다 못 보셨지만 폐지되는 용도 지구의 행위 제한을 대체하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 입안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입안 제한할 수 있는 사항 중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의 지정 변경 입안 제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은 너무 사익에 치중했기 때문에 다만 공익에 부합하는 것이라면 입안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시험 보실 때까지 우리가 하나 약속해 줄 게 있습니다. 원래 남양주 양정지구에는 서강대학을 만들고자 했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성이 좀 부족하다 해서 그게 무산된 적이 있는데 앞으로 남양주에 대학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 기, 지, 산, 대라고 기억해 주십니다. 앞으로 만들어질 남양주 대학은 기지 산대입니다. 그래서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 지구 단위 계획,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폐지되는 용도 지구의 행위 제한을 대체하기 위한 지구 단위 계획 이 네 가지에 대해서는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제한할 수 있다. 기, 지, 산, 대입니다. 취지는 이해되시겠습니까? 이해 안 되셔도 앞으로 계속 보실 겁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제한할 수 있는 대상은 기지, 산, 대. 그리고 절차에 관한 사항을 잠시 확인해 놓습니다. 이러한 기지, 산, 대에 대한 주민 입안 제한 시에는 땅을 필요로 합니다. 특별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하거나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을 입안 제한하게 되면 이를 설치하기 위한 땅 필요하죠. 그래서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특별히 기반설의 설치 정비 계량과 관련되어서는 기반설의 설치 필요로 하는 토지 면적의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필요하고 지산대의 경우는 면적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받아 입안 제한할 수 있는데 땅과 관련된 입안 제한 시에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필요하다라는 것 확인해 뒀습니다. 이러한 동의 요건을 갖추어 입안 제한하게 되면 45일 이내 반영 여부를 통보하고 이래 30일 범위 내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도시군 관리 계획에 입안을 제한하게 되면 최대 처리 기간은 45일, 이래 30일이기 때문에 75일 나오겠죠. 그래서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45일에 대해서는 여기에서만 유일하게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에 자주 눈에 익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비용 부담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주시는 게 입안 제한과 관련되어 보실 내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29회 때 우리 시험에 출제됐던 것이 결정권자에 관한 사항과 입안 제한에 관한 내용이었는데 이 결정권자는 시험에 내게 되면 보통 5년, 7년에 한 번 시험에 나오는 게 일반적이고 얘는 자주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입안 제한에 대해서는 꼭 한번 확인해 놓습니다. 올해 시험에는 동의 요건까지만 시험에 냈기 때문에 절차에 관한 사안들을 눈에 익혀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교재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42페이지 찾으셨죠? 양걸 1번 제한자와 제한사항입니다. 주민 그리고 이해관계자, 주민 이해관계자 가로 해놓습니다. 다음 각호 사항에 대해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할 수 있는 자에게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제한할 수 있다. 제한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이 경우 제한서에는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와 계획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 도서라 하면 지도, 그림을 말합니다. 그리고 조서란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예, 조서 꾸민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다고 하면, 만약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겠지만 주변에 교통사고나 또는 범죄와 관련된 연관 관계가 있다면 경찰서에 불려가서 몇 월 며칠에 무엇했는지 일일이 질문하고 답변 적는 서류가 있거든요. 그것을 조서라 표현하게 됩니다. 여기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는 기반설의 설치를 입안 제한하고자 한다면 저 기반설인 도로, 학교 등을 어디에 만드는 게 좋은지, 그 만들 필요성, 이유에 대해 설명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도서는 계획도와 조서를 약칭한 것을 말합니다. 취지는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리고 옆에 페이지입니다. 박스 찾으셨죠? 1번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 기반설 동그라미 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변경과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변경에 관한 사항, 지구 단위 계획 추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다음 과목 하나에 해당되는 용도 지구의 지정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갑은 끝에 보시게 되면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찾으셨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줄쳐놓습니다. 그리고 나번입니다. 용도지구 중에 해당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시설의 용도, 종류, 규모 등의 제한 동그라미 놓습니다. 이것을 행위 제한이라 앞으로 표현하게 될 겁니다. 그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용도 지구,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폐지되는 용도 지구의 행위 제한을 지구 단위 계획으로 대체하는 것은 주민 이해관계인이 제한할 수 있다. 그것을 기지산대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가로 2번입니다. 제한을 위한 동의 기준으로서 박스를 함께 보십니다. 위 양가로 1의 사항에 관한 제한인 때에는 면적 5분의 4 이상의 동의 필요하다. 면적 5분의 4 줄쳐놓습니다.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에 관한 사항이 위 박스의 1번입니다. 그리고 2, 호, 3호의 경우에는 대상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필요합니다. 3분의 2 줄만 쳐놓습니다. 그리고 양가 3번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입안 제한 요건에 대해서는 천천히 하십니다. 지금 하는 거 아닙니다. 한 장 넘겨주십니다. 양가 4번 건너뛰십니다. 그리고 양가 5번 입안 제한에 대한 처리 절차 찾으셨죠. 그리고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제한받은 국토교통부 장관, 지휘사, 시장, 군수는 제한 1부터 45일 이내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반영 여부를 제한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30일 범위 내 기간 연장할 수 있다. 30일 줄만 쳐놓습니다. 입안 제한 시에 원칙적인 처리 기한은 며칠이다? 45일이라는 것 자주 봐주셔야 됩니다. 동그라미 해놓으셨죠? 그리고 2번 자문 건너뛰시고 3번 활용 건너뛰시고 4번 비용 부담입니다. 도시군 관리계획에 입안 제한 받은 자는 제한자와 협의하여 제한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결정에 필요한 비용부터 가려놓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가로 해놓습니다. 비용 부담은 임의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임의 규정입니다. 다만 우리 이렇게 다시 하나 봐놓습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아파트 단지를 만들고자 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 아파트 단지를 만들고자 한다면 충분한 도로망이 확보돼야 되는데
왕복 2차선 도로에 접해 있는 땅이라고 하면 아파트 건설 용지가 될 수 없습니다. 나중에 건축법 공부하시다 보면 폭 6m 이상의 도로에 4m 이상 대지가 접한 때 연면적 2,000km 이상의 건물 건축할 수 있다. 그걸 공부하실 겁니다. 그러면 현재 왕복 2차선 도로라고 하면 도로 폭이 4m라 했을 때 이 4m 도로에는 주변에 큰 건물을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를 확장한 때에만 아파트 건설 사업을 할 수 있는데 이 도로를 확장하고자 한다면 수용 절차 거쳐야 되거든요. 그리고 수용당하게 되면 토지에 대한 보상 금액이 시세의 반값입니다. 그래서 이런 도로 설치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대신 요즘은 아니지만 15년, 20년 전쯤에 가끔 지역 유지들 쭉 불러놓고 막걸리 파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막걸리 파티 하면서 우리 동네는 낙후되어 있는데 우리 동네를 서울처럼 살기 좋은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학교 만들어야 되고 도로 폭넓게 해야 된다. 이걸 시청에 민원 넣어야 되니까 일정한 서류 작성해 놓고 그 서류에 동의해 달라고 서명을 부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서명 부탁하면서 이 도로 확장 예정지에 토지 소유자도 몇 분 끼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저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과 관련된 주민 입안 제한 시에 예정지의 면적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확보하고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받아들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입안하고 결정하게 되면 얘는 도시군 계획설 부지가 되고 그 사업 시행자에게 도로 확장과 관련된 공사를 맡겨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동네 발전시키기 위해 서명 한번 했을 뿐인데 갑자기 도로 용지로 결정되면서 땅을 시세 절반에 빼앗기는 분들이 과거에 계셨습니다. 앞으로 마을 잔치한다고 하거나 또는 약주 한잔 한다고 하면서 일정한 취지서에 서명하라고 하면 서명하시겠습니까? 피하실 겁니까? 네, 알겠습니다. 막걸리 안 마시는 데는 안 가는 쪽으로 방향 잡았습니다. 다만 지금 이런 일들이 사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워낙 좋은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 저런 일을 하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대신 주택 건설 용지를 확보한 자라고 하면 이런 방법으로 도로 확장하는 게 나한테는 도움이 되고 유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활용하는 방법이 얘가 되는 겁니다. 취지는 이해 안 되셨으면 나중에 직접 경험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입안 제한과 관련되어서는 기지산대 네 가지가 입안 제한 대상이고 기반시설 설치 정비 계량에 있어서는 그 면적 5분의 4 이상의 토지 소유자 동의 필요하고 지산대 세 가지는 3분의 2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필요하다. 이렇게 입안 제한하게 되면 처리 기간은 45일이며 1회 30법 이내 기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은 필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다. 임의사항이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얘만 해나가시면 됩니다. 입안권자, 결정권자, 입안 제한 함께 보셨는데 함께 보셨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이미 우리가 충분히 확인하셨듯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입안, 결정이란 절차에 따라 처리되게 됩니다. 예, 광역도시계획은 도시군 기본계획은 동일한 절차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입안하고자 한다면 입안하고자 하는 대상 지역에 조사, 측량 필요하죠. 그것을 뭐란다? 기초조사라 합니다. 이런 기초조사하고 주민 의견 청취하게 되는데 이때 주민 의견 청취 방법은 공람 절차입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견 청취 이후 도시군 관리 계획을 입안할 수 있습니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내가 남양시장이라면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련된 다양한
입안을 공청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겠습니까? 공람 절차를 거쳐 주민 의견 수렴하겠습니까? 공람 절차입니다. 가끔 공청회 회의장에는 계란을 들고 가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십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주도지사께서 뭔가 정견 발표하고자 했는데 계란 맞으신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남양시장이라고 하면 공청회보다는 공람 절차를 통해 이 공람 절차를 통해 주민 의견 받는 것이 좋고, 이 공람 절차와 관련되어서는 항상 공람 절차에 대한 광고를 서울신문에 합니다. 그리고 그 서울신문 하단 보게 되면 돋보기 사용해야만 읽을 수 있는 아주 작은 글씨로 뭔가 한다고 광고를 하게 됩니다. 나는 본 적 있다 없다? 없습니다. 결국 이 공람 절차를 거치게 된다면 주민들의 특정한 의견이 없습니다. 주민 의견 없이 이 절차 진행하게 되면 그것은 타당한 절차이죠. 그래서 내 집 앞에 갑자기 쓰레기 처리 시설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면 나한테 의견 묻지도 않고 왜 쓰레기 처리 시설을 결정했느냐 시청 가서 따지게 되면 시청 공무원들은 꼭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공람 거쳤다고. 몇 월 며칠이냐고 보면 서울신문에 이상한 광고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람 도중에 주민 의견 반영됐는지 보자고 하면 꼭 끝에 보면 이의 없음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의 없으면 반대하는 사람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는 게 좀 편합니다. 만약 공청회 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는 난리 날걸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실 것은 공청회에 관한 절차는 우리 공법 시간에 딱 3개만 기억하는 겁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는 공람 절차 거친 후 공청회 개최해야 한다. 딱 3개 빼고는 모두 무엇으로? 공람 절차입니다. 공청회는 딱 몇 번? 3번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람 절차에 있어서는 공람 기간 원칙 14일이죠. 계속 들어보셨습니다. 2월 달에도 1월, 2월 달에 들을 것이고 3, 4월 달에 들으실 겁니다. 그리고 딱 3가지 경우에만 공람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정하는데 도정법, 정비법 있지 않습니까? 그 정비법에서는 정비계획 위반, 정비구역의 해제, 관리처분계획 수립 그 3가지 경우에만 공람 기간을 30일 이상으로 정해놓고 나머지는 다 공람 기간이 며칠? 14일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위반한 자가 결정을 신청하게 되면 결정권자인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대도시장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된 시장 군수는 협의, 심의에 관한 절차를 거쳐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한 자는 고시하게 되는데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 있어서는 주민에게 확정된 계획을 열람시켜줬죠. 열람하기 전에 공고했는데 공고하는 자는 수립권자가 했지만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게 되면 그 고시는 누가? 결정권자가 고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립권자가 고시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결정권자가 고시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용도 지역이 변경되거나 새로 도로가 만들어지게 되면 그 위치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 도면을 작성하고 작성한 지형 도면을 고시하게 되는데 이 지형 도면은 우리 지도라는 것 알고 있으시죠? 저 지도는 평면적인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입체성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런데 우리 등고선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그 등고선이 표시되어 있는 곳이 있다면 그게 지형도이고요. 이 지형도에 우리가 공시법 공부하시면서 각 필지마다 지번이 부여되는 것을 지적도라 표현합니다.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에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 사항을 기재하면 그것을 지형 도면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리 지형도라는 것을 이제 이해하셨다면 내가 살고 있는 집에 가장 가까운 곳에 공부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씩 찾아 놓는 게 필요합니다. 학원에서 공부하는 것도 좋으십니다. 학원이 좀 애매하시다고 하면 가까운 도서관 하나 찾을 수 있으시죠. 그래서 지도를 보게 되면 우리 집으로부터 한 500m 떨어진 곳에 도서관이 존재하는데 실제 방문해 보면 산 넘고 물 건너야만 도서관에 도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에 도착할 걸 생각했는데 가보니 산 넘고 물 건너다 보니 2박 3일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 산이나 계곡을 표시해 놓고 있는 도면이 있다면 걔를 뭐라 한다? 지형도라 하고, 이 지형도에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일단의 토지를 한 필지라 하지 않습니까? 그 필지마다 지번 부여하고 있는 지적 표시된 지형도에 이번에 도로가 어디에 만들어지는지, 학교가 어디에 만들어지는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사항을 표기한 것을 지형 도면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 알아줄 것이 있습니다. 여기 지형 도면 작성하는 자는 입안권자가 하고요, 지형 도면 고시는 결정권자가 하게 되는데, 남양시장은 대도시장으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을 직접 입안하고 직접 결정할 수 있지만 남양주에 가까운 구리시는 결정권자 아니죠. 구리시는 아직 인구 50만 안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저 구리시장이 A 지점으로부터 B 지점까지 이 방향으로 도로 만들고자 입안했는데 경기도지사가 결정한 것은 직선이었습니다. 위치가 서로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면 경기도지사가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하면 저 도로 만들고자 하는 자는 경기도지사이다, 구리시장이다? 구리시장입니다. 그러면 저 구리시장은 이번에 결정된 도로 위치가 이 하얀 선이라고 하는 것을 지형 도면에 표시하게 되고요, 결정했던 경기도지사에게 저 지형 도면을 제시하게 되면 저 경기도지사는 자신이 결정한 대로 도로 위치가 정해졌는지 확인하고 지형 도면을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군수가 지형 도면 작성하게 되면 누구의 승인 받아야 된다? 도지사 승인 받고, 도지사 마음에 딱 드는 지형 도면에 대해서는 뭐한다? 고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지형 도면에 작성하는 자와 고시하는 자는 같은 자이다, 서로 다른 자이다? 다른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렸습니다.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권자는 총 3군데 등장합니다. 입안권자, 결정권자 다른 것 파악하셨습니다. 그 중에 지형 도면 작성하는 자는 누구? 입안권자이고요. 아직 우리 다 안 보셨지만 올해 시험에 꼭 나올 것이 단계별 집행 계획이 됩니다. 이 단계별 집행 계획 수립하는 자, 입안권자가 수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도로 만드는 것을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이라 하는데 그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 시행하는 자는 입안권자입니다. 그래서 입안권자와 결정권자 구분할 때 입안권자는 딱 3군데 나옵니다. 지형도면 작성 누가? 입안권자하고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누가 한다? 입안권자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교나 도로 만드는 사업 시행자는 입안권자라고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천천히 우리가 해나가시겠지만 입안권자가 등장하는 것은 딱 3군데라는 것을 꼭 한번 염두에 두시고 국토계획법을 함께 봐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다시 하나 봐줄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군 관리 계획이 확정되었다, 얘를 고시하게 되면 이것은 말로만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도로가 어디에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어디의 땅이 농림지역에서 도시로 바뀌는지,
위치가 명확하게 확인돼야만 도시군 관리 계획은 효력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의 효력 발생 시기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된 때 효력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위치가 어디인지 도면으로 확인시켜 줬을 때 효력 발생하게 됩니다. 효력 발생하는 시점은 언제? 지형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 그렇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절차를 통해 우리가 함께 보시는 것으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효과에 관한 사항으로 첫 번째 효력 발생에 관한 문제입니다. 효력 발생 시기는 지형 도면 고시한 날 효력 발생한다는 것 기억하시고, 유효, 무효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새로운 용도 지역이 지정 변경되었다면 우리 과거 법 제도에 따라 인정되던 권리 있지 않습니까? 그런 권리는 보호될 필요 있다? 무시된다? 보호돼야 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더라도 과거에 이미 공사에 착수한 자는 과거 법 제도에 따라 인정되던 권리이기 때문에 그 기득권에 대해서는 따로 보호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에 착수한 자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 어떻게 바뀐다 할지라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이야기시지만, 그리고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우리 주변에 유락시설 있지 않습니까? 저 유락시설은 상업지역에만 건축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되면서 저 상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또는 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된다고 하면 유락시설이 건축 가능한 곳은 상업지역이었는데 이곳이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을 때 저 주거지역에는 유락시설 건축할 수 없습니다. 대신 이미 상업지역이었을 때 유락시설에 대한 건축 허가받고 뭐한 자? 공사에 착수한 자라고 하면 용도지역이 상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었다 할지라도 하던 공사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불리하게 법이 바뀐다 할지라도 하던 일 계속 할 수 있는 것이 기득권이라고 기억해 놓습니다. 나중에 우리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수산자원보호구역과 시가조정구역에 관한 이야기일 텐데 얘는 1, 2월 달에 해나가십니다. 지금은 기득권만 잘 봐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보실 것이 이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해서는 5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고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은 타당성 검토 없습니다. 기본계획과 관리계획의 경우에만 타당성 검토를 두고 있다. 그렇게 파악해 놓습니다. 우선 45페이지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1번 기초조사 찾으셨죠? 1번 기초조사 찾으셨죠? 그리고 동그라미 1번입니다. 광역도시계획의 기초조사 절차 준용이란 말만 동그라미 놓습니다. 우리 민법 공부하시면서 일상적으로 인용이라 표현하는 것을 법에서는 준용이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준용한다는 말 보게 되면 그것은 인용한다. 그러한 의미로 이해해 놓습니다. 잠깐 내용 보시니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하는 경우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준용한다. 인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경미한 사항 줄쳐 놓으십니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말 보셨다면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제가 이 말 드렸습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방향 잡아주는 계획으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는 중요한 사항만 다룹니다. 절차 생략하는 것 있다 없다? 없습니다. 다만 도시군 관리계획은 개발, 정비, 보존을 위한 집행계획으로 중요한 사항 외 경미한 사항도 함께 다루거든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은 경미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경미한 사항을 결정하고자 하는 때 그에 필요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미한 사항은 시험에 나옵니다.
시험에 나오는데 이걸 정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실 우리가 시험과 관계없이 공부한다고 하면 저 경미한 사항 쭉 정리하고 내 걸로 할 수 있는데 이게 워낙 많고 어디가 시험에 나올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따로 정리하는 것 아닙니다. 나중에 우리가 딱 한 군데만 함께 해 나가실 겁니다. 한 군데 해 나가는 것은 단축이란 말과 축소란 말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단축하는 것과 축소하는 것은 경미한 사항으로 취급하게 되는데 그것 빼고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아는 척 안 합니다. 저걸 공부하는 순간 우리는 공법을 포기해버립니다. 그래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안 하는 걸로 해주시고 다만 경미한 사항을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하는 때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다. 이해는 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광역도시계획, 도시군 기본계획 경미한 사항을 수립할 때 기초조사 생략할 수 있다. 맞다드리다. 드립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중요한 사항만 다루기 때문에 경미한 것이 없기 때문에 절차 생략하는 것 없지만 도시군 관리계획은 경미한 사항 다룰 수 있기 때문에 절차 생략할 수 있다. 그렇게만 지금 기억해 놓습니다. 머리 아프십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천천히 해 나가실 텐데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지도이사 시장군수,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시장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결정권자이다, 위반권자이다. 위반권자이죠. 우리 대도시장으로 끝난다고 하면 그때는 결정권자이지만 시장군수로 끝난다면 위반권자입니다. 저 위반권자는 기초조사 내용에 도시군 관리계획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토지 적성평가와 재취약성 분석, 토제 가로 해놓습니다. 포함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잠깐 다시 하나 봐줄 게 있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의 기초조사에는 토제만 실시했었는데 도시군 관리계획은 저 토제 외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게 됩니다. 만약 이번에 우리 남양주시에 화력발전소를 하나 만들게 되면 저 화력발전소 만들게 되었을 때 주변에 어떤 영향 미치는지 조사할 필요 있죠. 그래서 4계절에 걸쳐 어떤 영향 미치는지 조사하는 것을 환경성 검토라 표현합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의 기간이 보통 2년 6개월에서 3년 정도가 도시군 관리 계획의 위반 결정 기간인데 그 중에 1년 6개월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환경성 검토입니다. 그래서 환경성 검토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 집행 계획이기 때문에 기초조사에 반드시 포함되는 필수 사항이라는 걸 확인해 놓습니다. 도시군 기본계획에는 토지만 포함되지만 도시군 관리계획 기초조사에는 뭐도? 환경성 검토도 포함한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서 우리 교재는 참고라 되어 있지만 사실 저 올해 이거 시험에 나온다고 뻥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에 1번 보시게 되면 기초조사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1번부터 6번까지 있습니다. 7번은 그 밖에이기 때문에 신경 쓰실 필요 없지만 1번부터 6번까지 묶어놓습니다. 지금 외우라고 하면 힘든 이야기고 얘는 천천히 해 나가셔야 됩니다. 다만 얘는 2018년도에 개정되어 올해 시험에는 출제되지 않았지만 내년 30회 시험에는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얘를 꼭 한번 봐놔야 됩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양거리 의원의 주민 의견 청취 공람이란 말 찾았습니다. 이 공람은 결정 절차이다, 위반 절차이다. 위반 절차입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 시의사, 시장군수,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시장군수까지 가로 해놓으시고 도시군 관리계획 위반할 때 주민 의견 들어야 한다. 그래서
입안 시에 필요한 사전 절차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하단부 이야기는 더 이상 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에 지방의회 의견 청취 하셨죠. 입안 시에 필요한 절차라는 것을 파악하시면서 동그라미 1번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의사, 시장 군수, 국토교통부 장관부터 시장 군수까지 가로 해놓습니다. 입안권자는 지방의회 의견 들어야 한다. 다음 페이지 이야기는 지금 필요 없습니다. 49페이지에 결정권자에 관한 사항 함께 보셨습니다. 원칙적인 결정권자는 시도의사, 대도시장이지만 예외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과 관련되어서는 시장 군수가 결정할 수 있고, 동그라미 2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하는 사항 찾으셨죠? 올해 시험에 나왔는데 1번부터 4번까지 국토교통부 장관이 입안한 도시군관리계획, 2번 개발제한구역, 3번 국가계획과 연계된 시가조정구역, 4번 수산자원보호구역 각각 확인하셨습니다. 한 장 응시입니다. 50페이지에 2번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절차로서 1번 협의 차시였죠. 우선 동그라미 1번입니다.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시도지사는 시도의사 추천했습니다. 동그라미 놓습니다.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2번 찾으셨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입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하려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하며 심의 동그라미 놓습니다. 시도의사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하려면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심의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우리가 하나 이해하실 것은 도시계획위원회가 국토교통부에 만들어지게 되면 중앙이고요. 시도, 시군구에 만들어지게 되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표현합니다. 만약 시도의사가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할 때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면 관할이 잘못된 것이죠. 국토교통부 장관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도지사의 경우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쳐야 된다. 거기까지만 봐놓습니다. 2번, 3번에 대해서는 지역적인 문제라 생각하시고 버리십니다. 한 장 응시입니다. 52페이지 찾으셨죠? 3번 찾았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의 결정 효력 1번입니다. 효력 발생 시기.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효력은 효력 동그라미 놓습니다. 지형 도면 고시 한 날부터 발생한다. 지형 도면 고시 한 날 가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군 관리 계획의 입안 결정 절차에 관한 내용을 보셨는데 결정권자가 도시군 관리 계획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면 이때는 말로만 도로 만들어진다 설명한 것입니다. 이때 효력 발생하는 것 아닙니다. 효력 발생은 언제? 지형도면 고시 한 날 효력 발생하게 됩니다. 아마 시험 문제가 형성되게 되면 가장 빈번하게 실수해 주는 것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한 때 효력 발생한다. 이 말씀은 틀립니다. 효력 발생은 언제? 지형도면 고시 한 날 효력 발생한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53페이지에 지형도면 작성 고시에 대해서는 천천히 하시고 바로 3번 기득권 보호 찾으셨죠? 우리 시험에서는 1번보다 2번이 더 잘 나옵니다. 다만 이 기득권 보호는 법이 나한테 불리하게 바뀌어 있다 할지라도 이미 인정받은 권리에 대해서는 계속 행사할 수 있는 것을 기득권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우선 1번 기득권 보십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당시 이미 사업이나 공사에 착수한 자, 착수 동그라미 놓습니다. 착수 동그라미 놓습니다. 착수한 자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과 관계없이 그 사업이나 공사 계속 할 수 있다. 그래서 앞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락시설을 만들 수 있는 장소는 상업지역만. 그 상업지역이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바뀐다 할지라도 이미 공사에 착수한 자는
계속 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신 겁니다. 그리고 2번 잠깐만 확인하십니다. 시가조정구역이나 수산자원보호구역,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가로 해놓습니다.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있는 경우 결정 당시 이미 사업공사에 착수한 자는 착수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해당 사업 또는 공사를 계속하고자 할 때 시가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3월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 사업 공사에 관한 내용을 특광 시군에게 신고하고 신고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그 사업을 계속할 수 있다. 신고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얘는 아마 내년에 시험에 나올 내용일 겁니다. 대신 3월 신고라고 하는 것은 제가 1, 2나 3, 4 할 때 다시 한번 설명드리려고 하고 지금은 표시만 해주십니다. 한 장 넘기시면 양가로 1번입니다. 요것만 보고 오늘 끝내십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한 재검토 차시였죠.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군수는 5년마다 5년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관할 구역의 도시군 관리 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정비해야 한다. 그래서 타당성 검토는 5년마다 5년 동그라미 해놓습니다. 하단부 양가로 2번과 3번에 대해서는 지키십니다. 그리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집에 가실 분은 집에 가시고 문제 푸실 분은 한 5분 뒤에 풀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거 처음 하는 건가요? 전 처음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